Nordicus. 안녕하십니까, 로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24년에 들어와서 한 몇 달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겪는 과정이 있잖아요. 삶에 겪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겪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겪으신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만 좀 일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 제가 가족의 약속이 있어서 그 과천 부근의 한 쇼핑몰에 갔었습니다. 그 쇼핑몰이 그냥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런 쇼핑몰이었는데 그 쇼핑몰 입구에는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요즘에는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초등학생으로 돼 보이는 친구들 한 4-5명 정도가 모여서 바닥에 앉아서 뭔가 이게 열심히 하는 걸 봐서 제가 뭐를 하나 그러고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한번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그 딱지 놀이를 하고 있는데, 딱지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겨서 종이로 돼 있었죠. 딱지인데 요즘 딱지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예전 모양은 크기도 그렇고 그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지를 가지고 서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딱지 놀이를 하는 걸 봤어요. 또 약속 장소로 걸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무엇을 하고 그 당시에 노셨을까 하는 장난감, 놀이,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걸 가지고 놀았을까 하는 그 놀이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문화가 발전을 거두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 지키지 않아야 될 것, 또 지켜 써야 할 것, 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사라진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덴마크의 빌룬드라는 지역에 가면은 레고의 공장과 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레고라는 말은 물론 논다는, 플레이한다는 말을 덴마크어로 바꾼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유럽에서 나무 인형이나 목각, 목재로 만든 기차 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놀던,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하면 레고라는 것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장난감 판매 순위 1위는 그 미국에 있는 마텔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텔사는 그 바비 인형으로다가 유명해진 회사인데, 그 바비 인형의 뒤를 이어서 레고가 2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 레고라는 이 거대 장난감 회사도 초창기 창업자인 올레 크리스티안센의 창업 의지와는 다르게 고난의 시절을 겪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레고가 커지면서 창업자의 손자였던 키엘드 크리스티안센이 회사를 맡고 있었던 무렵에 2000년도 초반이 되겠습니다. 레고는 많은 운영 인력과 또 커다란 공장,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몹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스타워즈를 비롯해서 미국의 레고랜드를 만들었고, 또 레고 장난감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씀드렸던 스타워즈나 다른 장난감과 협업을 하면서 장난감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투자를 많이 벌렸었죠. 그러면서 그것이 시대 변화라고 여겼고, 바뀌어지는 문화에 대한 자신의 변신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초리는 따가웠던 것 같아요. 2004년에 레고 회사는 1억 7천만 파운드의 적자를 냈으니까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적자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담당 부사장인 매드라는 그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파산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회고를 했네요. 그러면서 레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장난감이 성장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고, 앞으로 다시 전통 장난감의 시장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손자인 키엘드 크리스티안센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 요르겐 크누스톱이
그 CEO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크누드스톱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전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36세의 경영자의 크누드스톱은 그 당시에 하나의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턴 어라운드 플랜이라는 건데요. 턴 어라운드 하면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길은 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건 맞지만 목표에 가장 가까운 노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겠다. 하지만 목표는 있다는 소리죠. 크누드스톱이 한 목표는 창업자의 기업 가치였습니다. 세계 각지에 퍼져 있었던 방대한 조직을 정리를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레고의 가장 매력적인 블록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과잉 투자했던 분야를 전부 접었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매출은 5배 이상 올랐네요. 순이익만 따진다면 그 당시에 마텔보다도 순이익으로 따져서는 마텔을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장난감 판매 1위까지도 올랐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시대가 바뀐다고, 어쩔 수 없는 세대가 돌아왔다고 해서 시대 전환 정신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야만 한다고 믿었었던 그런 가치들이 정말 바뀌어야 했던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딱지를 비롯해서 구슬도 있었고요. 또 나무 막대 몇 가지로 이용하는 자치기 놀이도 있었고요. 근데 몇 가지는 지금 도시화된 마당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놀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그 구슬을 봤으며 언제 그 딱지를 보았는지 기억이 아마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발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는지는 그 당시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문화가 좋은 것이었던, 또 우리한테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만 가지고 나쁜 것을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라져버렸다고 느끼는 우리 어렸을 전통적인 장난감들이 다시 그 추억의 순간이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오지 않는다고 또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빈란드에 자리 잡은 레고의 가치는 창업자인 크리스티안센이 대공황기에 1920년도, 30년도에 세웠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회사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트렌드라는 미명하에 잊어버렸던 우리의 감성들을 다시 부르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의 기업들이 조금은 둔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답답해 보인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자연을 다시 느끼면서 자연 속으로 살아가는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삶을 레고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있는 장난감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창고 속에서 또 박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장난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